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군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국방부가 조사 대상자 선별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인 업무 담당자들은 4개 사업에 해당하는 개별 사업의 고시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전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한 인원으로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3,000명에서 4,0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전국 경매 낙찰가율이 8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매 진행 건수는 11,850건으로 4개월 만에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3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12.2%로 지난해 10월 나온 직전 최고치를 넘어서며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일반형 금리를 2%에서 1.5%로 낮춥니다. 또 오피스텔 전세 확대를 위해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가 전세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건물을 지을 때 가구당 1억 5천만 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LH와 공직자의 투기 의혹 조사가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도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군 부대 이전과 군 공항의 이전, 그리고 기부대 양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등 4개 산업과 관련된 담당자 전원과요, 가족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투자에도 봄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이사님의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저희가 가볼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2가지 지역 서초구하고 그리고 도봉구 만나보도록 하겠는데, 자, 그 전에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항상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지금 2021년도 지금 이 4월 시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에 좀 소강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2019년도 이맘때쯤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 2019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2019년도 세금 폭탄에 대한 그런 얘기들 때문에 다들 굉장히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냉각이 돼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증폭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9년도에 6월 달 이전에 거래량이 뭐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많이들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생각보다 나오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수요는 아직도 현저하게 밑에서 받치고 있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6월 달 이전에, 그러니까 6월 달 이전에 거래되는 물건들이 소진이 다 되고 난다면 6월 이후에는 또 다시 매물 잠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게인 2019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는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오늘 2지역 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는 우리가 또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지역이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가 2019년도 때를 떠올려 보면서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이사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재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날씨가 참 좋으니까요. 오늘 같은 날 가보기 딱 좋은 강남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남 안에서 서초구 양재동이거든요. 이쪽 지역에 입지하고 호재 어떤 거 보고 좀 가져가셨을까요? 네, 당연히 뭐 요즘에 봄 날씨 워낙에 또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 황사가 좀 있다 하더라도 막 다들 나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사실 나들이 하실 때 가장 먼저 인근에서 우리가 좀 해외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니까 대부분 다 근처에 있는 이제 뭐 아이들 데리고 또는 가족과 또는 연인과 나들이 하실 때 가장 먼저 찾는 지역들이 대부분 이렇게 숲의 주변의 숲세권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천변이나 한강권 이런 곳들로 가까운 곳을 가기 마련인데 그러기에는 서초구 양재동 지역들은 바로 집 앞에 그런 이런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펼쳐져 있는 지역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양재동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특히나 입지의 프리미엄을 더해주는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그런 자연 친화적인 부분들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프리미엄들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런 숲세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원들이 주변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여기 양재시민숲도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곳에 이런 공원들이 잘 펼쳐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또 한강권들 근처에 가시면서 가까운 뭐 여가생활 또는 뭐 산책을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곳이 이제 한강권들 라인들인데 한강을 좀 가시는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물이 있고 또는 그 주변으로 공원들이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인데 이런 그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재동의 가치를 한껏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양재천이 또 상당히 또 이 천변 라인들이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상당히 큰 천변이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재천변도 가지고 있고 숲세권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배산 임수의 지역으로서 뒤로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물이 있는 그런 굉장히 또 쾌적한 공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양재역 같은 경우에도 교통 노선이 상당히 좋은 노선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3호선 도시철도 라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 노선과 그리고 도시철도 라인을 2개를 한꺼번에 같이 가질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자리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양재역이고요. 사실 강남에 역들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은 곳 중에 또 양재동이 이 양재역이 그런 곳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교통편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으로 이동성 상당히 또 좋은 곳이기도 하고 그 위쪽으로 상권이라든지 또는 좌측편으로 여러 가지 상권들 그리고 뭐 교대 등등의 이런 임차인들 수요가 풍부할 수 있는 부분들 남부터미널에 또 추가적인 또 뭐 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버스 노선들의 대중교통망들도 갖추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면 대치동, 도곡동 학원가들, 개포동 재건축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뭐 이곳에 아파트 새로 지어진다면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높겠죠. 자, 그렇지만 아파트의 가격만 상승하는 것을만 보실 게 아니라 여기서 올 수 있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를 충분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주 수요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멀리 안 간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가까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뭐 양재동이나 도곡이나 뭐 대치동 이런 라인들로 임차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임대 가격의 상승, 그런 임대 가격의 상승은 이런 부동산의 매매 가격의 상승과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투자라든지 실거주를 또 고민을 하시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향후에 좀 가늠하기 위한 그런 주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일자리 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자리 타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와 임차 수요와 유입 인구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고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자리 타운들이 뭐 소형 일자리 타운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강남 3구 라인들이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높아지고 또는 빠지지가 않고 나중에 가격대들이 또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가장 먼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이유들은 바로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유동인구라든지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대형 업무타운들을 끼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 라인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강남의 테헤란로, 그리고 봉은사로 R&D 연구산업벨트 등등이 구성이 되어 있는 대형 업무타운들을 가까이 두고 있는 곳이 양재동이고요. 좌측편으로는 정보사부지의 개발도 상당히 크게 지금 개발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서초구 라인들의 또 하나의 큰 대형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정보사부지의 개발입니다. 저 정보사부지의 개발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들의 이런 대기업들의 유치가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여금 많은 일자리 종사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단순히 일자리 종사자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를 통해서 주거비의 상승은 당연히 주변의 주택 가격의 상승과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고,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RIR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G20 국가 중에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독일이라든지 또는 캐나다 등등등 여러 가지 미국 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대규모 도시들 안에서 대도심 안에 RIR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비율, 이런 부분들이 주거비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소득 대비 주거 비율이 상당히 아직은 낮은 곳이 한국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의 앞으로 그런 소득 대비 주거 비율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임대가 상승은 당연히 앞으로도 2배 이상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곳이 바로 한국의 서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도의 가격대들도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형 업무타운들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대도심을 보더라도 가격대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지금 강남의 3구 라인들이 특히나 서초구와 강남구가 왜 살기 좋으냐, 특히나 왜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첫 번째는 교통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교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시철도 또는 대중교통도 있겠지만 주변으로 요즘엔 차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이라든지 고속도로망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또 용이하기 때문에 그만큼 삶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곳들도 많아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길 또는 2개의 길, 3개의 길만 있는 것보다 10개의 길이 있는 게 더 훨씬 들어오기, 진입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나가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자면 강남 3구의 서초구와 강남구는 이렇게 주변에 고속도로망과 또는 간선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시 철도망까지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기가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한 곳이 바로 강남구와 서초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개발도 상당히 많은 곳이 양재동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재동은 굉장히 R&D 특구로 조성이 되어 있는 코어 권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4개 권역으로 구성하는 곳 중에서 R&D 1권역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양재동 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 개발 중이에요. 2021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ING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개발이니까 이로써 이 양재동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많은 유입 인구들이라든지 유동 인구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강남역 옆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와 그리고 코오롱 부지의 개발, 그리고 지능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이슈가 또 있는데 이런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또는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부분들과 맞물리는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강남역 아래 바로 위치하고 있는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발의 여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양재역을 거치면서 삼성과 양재는 이제 한 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이제 2분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GTX 신호선을 또 양재가 갖추게 되면서 앞으로 양재는 트리플 역세권을 변모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앞서 강남역에서 트리플 역세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양재는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대표적인 역 중에 하나이고요.
그 역 중에서 또 광역교통망을 1개도 아니고 2개나 보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양재동은 굉장히 저평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쉽게 연장선 언제 되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죠. 자, 완성되는 거는 2026년도 용산의 미군 미8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용산의 민족공원이 완성되는 단계와 맞물리는 그런 시기고요. 자, 완성이 된다면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라인들과 그리고 강남의 라인들과 아래쪽으로 판교 라인들까지 연결이 된다면 대형 업무타운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이 바로 신분당선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옆에, 경부고속도로 제가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디? 서초IC 옆에. 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매머드크 개발 호재예요. 강남구와 서초구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매머드크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이거 서울시장 후보분들께서 내고 있는 공약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개발 계획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과의 싸움일 뿐 분명 완성이 되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들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또는 착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진입하시면 상당히 늦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플랫폼 시티 개발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양재동 굉장히 큰 규모로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에 양재역을 넣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GTX 신호선 중에 양재역을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양재동은 앞으로 발전 자체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구성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미리 아신다면 선점을 하시거나 또는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지역이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설명 들으시고 살기도 좋은데 호재도 만만찮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어오려는 분들은 많은데 나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라는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희소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거든요. 투룸 주택의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요? 네, 가격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4억 8, 9천 정도 금액이면 지금 현재 강남에서 이 금액은 1.5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리고 전세 시세는 지금 현재 4억 5천에서 6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소강 상태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또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가는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4억 5천에서 6천 정도. 네,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했을 때, 부담부 증여로 했을 때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 수준입니다. 3천만 원 정도에서 많아봐야 4천 정도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겠고요. 월세 희망하실 때는 5천에 12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2억 1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 안고도 또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전세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교차하는 창동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이미 강북 지역의 부동산 알아보시는 분들 꽤 되시죠. 오늘은 강북 지역에서 또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도봉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을 만나볼 주변 지역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도봉구 창동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혹시 이 창동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2억 8, 9천 정도 금액을 들으셨다면 저게 투룸 가격인지 쓰리룸 가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 금액이 너무나도 아직 오르기 직전인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왜 오를 것이냐도 봐야 되겠죠. 자, 입지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자, 이 노도강 중형 아파트 2020년도에 상당히 많이 오른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파트나 또는 주택에 대한 부분들에 선행하는 부분들을 잡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후행하는 부분들을 또 투자의 목적물로 삼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첫 번째를 잡지 못하셨다면. 자, 그래서 저는 창동에 이런 지역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발도 있지만 일단 노도강 중에 중형 아파트 가격들이 1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고 그 뒤를 이어서 따라올 수 있는 후행 산업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왜 이 도봉구 라인들이나 노원구 요 라인들 가보시면 왜 그쪽에서는 신축을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신축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노후도가 상당히 96% 이상 진행이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신축이 많이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새 집을 고민을 하시고 또는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희소성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압도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창동역과 그리고 노원역 주변을 제가 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아직도 늦지 않은 지역이에요. 자,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 특히나 이 여러 가지의 개발적인 부분, 특히나 개발이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 이 안에 밀집이 되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창동역과 노원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창동역에 대한 도시철도망을 좀 해보자면 주변에 학군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학원가라든지 학군에 인한 그런 수요들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창동역은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이에요. 도봉구 안에서도 그렇게 더블 역세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동도 마찬가지로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고요. 여기에다가 GTX 신호선까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자, 거기에다가 주변에 교통편들이 또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 인구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살기 편한 곳이 바로 이 창동역과 노원역 인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뭐 복합 문화시설, 그 여가 기능을 담당하는 내용들과 복합 환승센터가 구성이 되고요. 자, 창업 육성센터, 복합 비즈니스센터, 특화산업 기반 중심의 R&D 연구단지가 들어설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안에 다 구성이 된다. 자, 그래서 뭐 많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단계별로 구성이 되는 건데 뭐 지식산업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복합 용도 개발이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복합 문화시설, 창업 육성, 창업 지원센터,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창동역으로 구성이 되고, 자, 보시면은 노원역과 창동역을 왜 봐야 되고 이곳을 왜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이 안에는 특히나 뭐 아레나 센터가 구성이 되면서 뭐 복합 문화시설로서 조성이 되는데 뭐 수용 인원이 막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뭐 우리나라 뭐 K-팝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런 관광객들의 수요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겠고, 내국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런 관광객들 수요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가 구성이 되면서 주변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바로 창동역 사이에 구성이 된다는 점. 자, 그리고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이 안에 바이오 혁신 R&D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이 구성되는 곳 중에 하나라는 점. 단순 베드타운에서 이제는 일자리 타운이 하나둘씩 구성이 되는 창동과 노원역 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GTX 신호선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앞서 제가 양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A 노선 다음으로 구성되는 노선이 바로 신호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또는 내년 초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 노선 착공이 되면서 얼마나 높은 금액대들을 좀 부동산의 가격대들을 상승을 시켰는지 아신다면 GTX 신호선은 착공이 되기 이전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GTX 신호선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창동이 또 도봉구 라인에서 들어가게 되겠고, 창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양재, 과천이나 수원, 그 수원도 굉장히 또 개발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수원까지 연결되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도봉구 창동에서 강남 3구 라인들, 특히나 양재나 삼성 이 라인들까지는 20분대로 주파가 가능하겠다. 동북안선도로 지하가 구성이 일부 구간이 지금 개통이 됐고, 그리고 수질 개선을 통한 중랑천의 수질 개선과 수변공원화를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근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북안선도로 지하 사업 구간이 다 완성이 된다면 하계와 원릉, 중랑안시를 거쳐서 강변북로를 타고 대치 IC까지 라인을까지 가는데 지금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교통난이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교통의 호재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도봉구 창동 라인으로 구성이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개발이 들어가기 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은 투자 방식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선점이 바로 답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강북을 대표하는 여러 호재들이 정말 모여 있는 지역이 창동역 역세권입니다. 자, 여기서 방 2개가 아니라 3개짜리 오피스텔이다라고 강조해 주신 점에서 가격적인 경쟁력 궁금하거든요. 얼마 정도일까요? 네, 여기도 훌륭하죠. 네, 여기도 3룸이에요. 그죠? 2억 8천 9천만 원이면 서울의 웬만한 지역의 투룸 가격대도 안 돼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블 역세권에다가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곳에서 3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평가되는지 아시겠죠? 네, 투자 금액은 지금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1,000에서 500만 원 정도면은 500에서 1,000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전세 끼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오피스텔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저금리, 이렇게 유동성 자금이 풍부한 시대 때에는 대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오피스텔 상품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대출이 가능하시겠고요. 이 한 1억 2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8, 9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창동 되겠습니다. 네, 전세 활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 1,000만 원 아래로 접근 가능한 도봉구 창동의 방 3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자, 연락 주시면 이사님과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제는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고 하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선착순 딱 10명까지만 무료로 도움 준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 부동산계 넘버원빈 오승빈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죠. 지금 가장 도마 위에 자주 올라오는 주제는요. 집값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를 것이다라는 상승론자의 입장과 아니다, 이제 고점을 찍었으니 떨어질 것이다라는 하락론자의 입장일 텐데요. 오늘은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승론과 하락론 어떻게 될지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집값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라는 논쟁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문제입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물론 어느 쪽의 얘기도 맞습니다. 뭐 저금리, 유동성, 인플레이션 이런 쪽에서 보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말이 맞고요. 그다음에 뭐 인구가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든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어떤 지역의 예시를 들면서 뭐 이런 걸 보면 또 하락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집을 가지신 분이 집이 없는 분보다 상대적으로 부자였습니다. 네. 집이 있는 분들은 항상 예전부터 부자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약간 상승론에 조금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인데 가장 먼저 아무리 요즘 뭐 집값이 뭐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도 굉장히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주요 도쿄 3구에 대한 이 집값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에도 도쿄의 주요 3구는 집값이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지가가 오르는 곳도 있겠지만 맨션의 가격 상승폭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네수엘라 거의 뭐 나라가 없어졌다고 표현하는 베네수엘라도 그 베네수엘라의 한국의 강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은 집값이 1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외국 자본들이 언젠가 그 나라가 경제를 회복하면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은 폭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집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핵심 지역에 대한 부동산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이 하락론에 의해서 이게 뭐 집값 떨어지더라도 좋은 입지에 좋은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70년부터 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사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예, 사실 투자를 어떤 걸 해도 투자를 하면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였는데 점점 이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뭐 고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집값이 오를 것 같기는 한데 이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항상 저는 바로 오늘이라고 집값이 오르다가 떨어지더라도 일단 보유만 하고 계시면 특히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서울 부동산을 보유만 하고 계시면 집값은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자산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로는 저는 항상 이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항상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 하죠. 특히 뭐 강남이나 서초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앞으로도 많아지는데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네, 공급은 실제로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 왜 이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이 가격을 느껴야지 어떤 가격이 비싸다라고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아파트가 왜 30억이냐 하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 뭐 한 5kg짜리 정도 하는 다이아몬드가 한 4억 정도 합니다. 그 가격을 주고 사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 다이아 가격이 떨어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 가격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이아 가격은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공급을 더 추가적으로 늘리지도 않고요. 네. 이미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이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가격이란 거는 이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지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도 집값은 항상 올랐습니다. 심지어 영조 때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영조가 부동산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관리 직급이나 이런 걸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땅을 수량을 정해뒀었는데 영조의 딸 공주죠. 공주는 따로 집을 계속 보유하고 추가적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주택자들은 항상 부자였습니다. 실제로 주택이 489만 호가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가 매입을 했고요. 자산 가치에 대한 것도 시의적절하게 투자를 하신 분의 자산 격차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가만히 전세로 사셨던 분들의 자산 격차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일단은 저는 항상 부동산은 일단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전망이 있다고 하면 집을 가지신 분은 그냥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좀 버티면 되는 부분인데 집이 없는 분들이 집값이 올라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희망까지 다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전통적으로 자산가는 다주택자였다. 예. 항상 우리 주변에 부자 중에 집이 없는 사람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항상 자산가는 주택이 많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상승과 하락 시기가 공존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리고 핵심 지역은 아무리 나라가 어려운 뭐 베네수엘라가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핵심 지역은 반드시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논쟁거리로 이어지고 있는 상승론, 하락론에 대한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웃 나라의 사례도 견져주셨고요. 어찌됐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집이 없는 사람과 또 집이 있는 사람 간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니까 투자에 앞서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 서울 지역의 부동산 어디일지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먼저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7호선 내방역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시세는 약 10억 7천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먼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소형 주택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7호선 따라서 먼저 와본 곳이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방배동 쪽에 입지 조건하고요. 어떤 개발 호재 있을지 만나볼까요? 네, 강남, 서초동, 방배동, 강남에 대한 열망은 모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상권은 강남, 주거는 서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방배동 같은 경우는 이 강남의 상권과 이 서초의 편리한 주거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이죠. 백화점, 병원, 그다음 법조타운, 그다음에 카페 골목이나 이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또 학군입니다. 보통 이제 지금 자사고가 지금 폐지됨에 따라서 이 전통적으로 학군이 강세였던 지역이 다시금 가치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부모도 어떻습니까? 나는 출퇴근이 힘들어도 이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인데요. 이렇게 학군도 좋고 생활 인프라도 되게 편리한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앞으로도 되게 호재가 많습니다. 항상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인접 지역의 개발 호재가 얼만큼 있냐라는 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서초 지역이 강남 지역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일자리 부분이었습니다. 강남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서초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근데 이런 정보사 부지, 예전에 정보사 부지를 MDM 그룹이 1조 2천억이 넘는 금액의 낙찰을 받아서 총 2조 3천억을 들여서 대규모 한국형 애플타운이라고 하는 정보사령부 부지를 바이오와 첨단, 이런 첨단 산업단지로 이게 구성한다고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창출되는 고용 창출 효과가 이 해당 지역 안에서만 한 3만 명 되고요. 그다음에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는 종사자 고용 창출 효과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그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종사자가 많아지면 이분들이 사실은 이 인접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기에는 당장의 문제가 있으니 이 인접 지역에 있는 고급 원룸이나 투룸에 대한 이주 수요, 임차 수요가 더욱 많아진다라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리풀 터널, 기존에 개통되었던 서리풀 터널 호재도 있습니다. 사실 내방역이나 방배동 같은 경우는 약간 고립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 강남 테헤란로하고 이 직주 근접성, 직선거리로 약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이렇게 근접성이 좋아지게 되면서 굉장히 교통이 편리해진 측면이 있고요. 이거에 그치면 안 되죠. 또 강남에 있던 주거에 대한 수요가 서초까지 넘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초로 지구 다니게 관련된 내용도 있죠. 사실 이쪽 해당 지역은 굉장히 입지에 비해서 굉장히 저층에 있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같은 경우도 높이 제한을 기존 200m에서 250m로 이렇게 상향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250m면 63빌딩 높이입니다. 사실 이쪽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역삼역 인근에 있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인데 그 파이낸스 센터가 209m죠. 만약 250m가 되는 이 칠성사 부지가 건립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강남 서초에 굉장히 랜드마크 격이 돼 빌딩이 조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종사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는 것은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인프라도 같이 상권도 더욱더 살아난다는 것이죠. 지금 강남 쪽에 대해서 강남 사실 상권이 너무 좋은데 이 지역까지 개발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복합적인 업무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개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심의 상공과 하부, 그다음에 주변 지역을 연계해서 도심 입체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발의를 한 상태이고요. 자체 연구 용역 결과 사업비가 약 3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했는데 주변에 있는 공공기여금으로 인해서 5조 2천억의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강남 지역은 서초에 비해서는 조금 도심 녹지 지역이 부족했는데 강남 지역도 녹지 공간이 더욱더 조성된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강남과의 접근성도 더욱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배동 재건축 사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재건축 사업의 축이 반포에서 방배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배동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빌라 재건축 단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 좋고 기반 시설이 훌륭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고분양가의 아파트들이 앞으로 분양이 되고 하면 해당 지역 전체적으로 집가를 상승시키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리 처분인가 계획 이후에 이런 기존 조합원들의 이주 수요, 임차 수요까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도 이 재건축 사업에 지금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 해당 사업이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임차 수요까지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이 방배동 하면은 학군 떠올리시고 주변 편의시설이 참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일자리 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방배동의 완성도가 좀 올라간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 궁금하고요. 인근의 정비 사업의 수요까지 좀 찾아올 걸 예상해 보면서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매매가 약 10억 7천에서 8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 요즘 사실 뭐 핵심 지역들의 가격이 평당 1억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 가격도 보통 50%에서 60% 정도에 맞춰진 게 아니라 8억 4천에서 8억 5천에 맞춰진 걸 보면 굉장히 전세 가율이 높다. 그만큼 해당 매물에 대해서 이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월세 같은 경우도 1억에 400에서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굉장히. 사실 뭐 원룸을 이 가격에 받을 수 있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방배동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방배동 고급 빌라 단지촌이고요. 시투자금 5억 8천에서 5억 8,500이면 해당 수익률로 수익률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이네요. 7호선 장승배기역 역세권에서 다중주택 통건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건물의 가격은 약 30억 원에서 31억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 하나의 통으로 된 건물이면서 다중주택이라면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임대 수요를 우리가 끌어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동작구 사당동의 입지 조건하고요. 호재에는 어떤 것들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이 통건물, 원룸 건물이라고 하면 주변의 임차 수요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노량진에 있는 수험생이나 주변에 있는 이 대학교의 수많은 임차 수요 를 일단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강남 업무지구와 뭐 여의도, 구로 업무단지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의 수요까지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지리적인 장점, 이점이 있습니다. 강남을 관통하는 7호선 그리고 9호선 라인도 같이 확보를 할 수 있고요. 해당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좋은데 대중교통이나 교통시설이 조금 열악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이 교통적인 어떤 호재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호재로는 먼저 장승배기 이 종합행정타운 굉장히 거대한 개발 호재입니다. 23년에 이 행정의 중심축으로 행정의 분산된 행정 기능을 한데 모아서 장승배기 현재 영도시장 위치에다가 행정의 중심축으로 조성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조성된 그 계기로는 일단 동작구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이 굉장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24번째로 거의 최하위에 속한 이런 상업시설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노량진, 그 동작구의 상업시설을 가지고 있는 절반을 가지고 있는 게 노량진인데 노량진의 그 절반마저도 사실은 뭐 경찰서나 수산시장에 그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을 이제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 중심축으로 바꾸고 장승배기는 이제 행정의 중심축으로 바꾼다라는 청사진을 밝힌 거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경제 파급 효과도 약 7천억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당역 1번 출구에 약 29만 제곱미터 면적의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
총 사업비 1조 6천억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는 사업인데 굉장히 교통 정체가 심했던 구간입니다. 이 교통 정체 해소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환승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고요. 뭐 2호선, 4호선에 대한 지하철 환승도 굉장히 편리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당로 확장 공사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사당로 확장 공사가 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냐? 바로 아까 서초구에 있던 그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서리풀 터널 쪽에 있는 교통량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당로로 또 교통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4차선에서 6차로로 확장을 해서 이 집중된 도로 교통에 대한 집중된 이거를 뭐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서부선 경전철 개통 호재도 있죠. 보통 서울 지역에 지하철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38%나 된다고 합니다. 도보는 10분 거리 이상 되는 해당 지역을 말할 수 있겠고요. 이 서울시는 이렇게 건설이나 유지 비용 부담이 적은 경전철을 활용해서 이 교통 소외 지역에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이 소규모 교통 환승센터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보통 교통의 축이 지하철의 교통축이 동에서 서로 흐르는 반면에 이 경전철 같은 경우는 보통 남에서 북, 남북 방향으로 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틈새 지역을 메워주는 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은평구 세저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약 16.2km의 가장 긴 구간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에 대한 편의성을 더욱더 제고시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7호선 따라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장승배기역 역세권이고요.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통 건물을 만나보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 입지랑 호재까지 만나봤는데 교통 호재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교통이 더 좋아지면은 강남권과 여의도권 그리고 가까이 구로권의 업무 수요까지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이 건물의 주인이 되려면 이른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선 얼마만큼의 투자 금액이 필요할까요? 네,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표현을 하죠. 매매가 30억에서 31억인데 보통 생각들 하시면 아파트 30억, 31억이면 요즘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서 구입하기 힘든 부담이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플러스 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투자 금액 약 4억에서 5억 2천으로 4억에서 5억이면 실제로는 보통 아파트 전세 보증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으로 내가 역세권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유세를 해치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의 월세로 내 제2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약 22억 원에서 22억 2천 정도에 맞춰져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600에서 650만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월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보유세를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대출 이자를 다 상기하더라도 대략 약 월 300 정도의 추가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금액이 실투자금 4억에서 5억을 내가 아파트, 내가 주거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근데 이 해당 금액으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 정도 되는 가격으로 건물을 소유한다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 서울에 땅을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적인 포인트에서도 굉장히 높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금적인 부분, 투자 면에서도 가치가 있는 동작구 사당동에서 만나보는 다중주택 통 건물이었고요. 자, 함께할 수 있는 1: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릴게요. 매주 금요일에 역세권 실거주와 투자를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1:1 무료 상담으로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승빈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